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을 잘 운영하는데 월풀이나 스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초기 펜션 사업에 바람이 불 때부터 현재까지 숙박 사업이 진화해온 과정을 가장 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눈에 띄는 패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이런 패턴을 인식한 사람들이라면 펜션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펜션이 진화한 패턴 중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행하는 펜션 디자인의 지속 시간은 매우 짧고 빠르게 변합니다. 두 번째, 펜션 디자인은 자극적인 디자인에서 점차 심플한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성이 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펜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 특화된 컨셉의 펜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펜션 창업을 위한 컨셉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전에는 객실을 도배로 마감하던 방법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화려한 디자인의 펜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몇몇 펜션은 객실 내부와 외부에 자극적이고 화려한 그림을 그려넣는 눈에 띄는 펜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후죽순 벽화가 그려진 펜션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불과 2, 3년 만에 벽화가 그려진 펜션은 올드한 느낌의 펜션이라는 인식이 남게 됐습니다. 스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7, 8년 전서부터 월풀이나 제트 스파를 펜션의 욕실에 넣은 곳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월풀 욕조를 욕실에서 벗어나서 거실이나 창문 앞에 설치하는 형태로 점차 더 과감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객실이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데에는 한계까지 왔습니다. 어딜 가나 작은 스파가 있는 펜션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파 펜션이라는 이미지는 눈에 띄는 독특한 펜션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벌써 유행이 식은 겁니다. 스파 펜션의 인기가 시들자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치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풀빌라들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스파에서 벗어나서 개인 수영장을 갖춘 풀빌라까지 생겨난 마당에 스파 펜션의 위세는 꺾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안 좋은 표현으로 냄비 근성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끓어버리고 빠르게 식어버리는 것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냄비 근성,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업과 펜션 사업에서 국한해서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잘 살지 못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변화하게 됐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머물 시간이 없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어느새 잘 사는 선진국 국민들의 눈높이만큼이나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눈이 높아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 수십 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발전됐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유행을 오랫동안 갖고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여행업, 펜션 사업에서도 유행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숙박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젊은 연령층의 고객에게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서 학창 시절부터 해외 부티크 호텔을 경험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본 젊은 여행자들은 이미 저급 여행 상품부터 고급 여행 상품까지 다양하게 경험해본 수준이 높은 여행자들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치장보다는 심플함과 합리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게 됐고, 유행을 쫓아가는 소비자에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소비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이 숙박 사업의 주된 고객층이 된 이 시대에는 유행을 따라 펜션을 운영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쫓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화려한 펜션이 아니라 매니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펜션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럭셔리한 펜션 디자인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들여가면서 펜션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인 스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스파는 이미 펜션을 돋보이게 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영업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스파를 꼭 넣어야 한다고 해도 펜션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손님들의 진짜 휴식 그리고 힐링을 위한 스파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 전에 20개의 멋진 객실을 완성해서 오픈하는 초보 펜션 사장님이 각 객실에 700만 원짜리 제트 스파를 넣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 펜션이라고 홍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1억이 넘는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조언했고, 차라리 대체 아이템으로 온수 수영장을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스파 객실이 있는 것보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자된 큰 온수 수영장이 훨씬 더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스파는 필수가 아니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대체 아이템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수의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진을 빼는 것보단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